네, 반갑습니다. 상하준의 투자 나침반 MBN골드의 상하준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양호한 흐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3,494포인트까지 지수의 흐름을 이끌어 오면서요. 아주 양호한 시장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좀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현 시점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라는 부분에 아마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시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저는 어쨌든 기술적, 심리적 쪽에서는 좀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외인들의 매수세가 또 코스피에 순매수로 계속 유입됐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애플발 이 테크 랠리가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힘을 좀 실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달러 인덱스도 96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워낙 강세의 기대감이 반도체주 매수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된 부분도 저는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승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죠. 아무래도 이제 증시 정상화 그죠?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 공매도 제도 개선이라든가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증시를 좀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놓고 본다라 그러면 현재 증시의 흐름을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지난주부터 또는 지지난주부터 시장 흐름 보게 되면 지수는 상승하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조금은 차별화된 흐름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아시겠지만 지수 상승에 있어서 외인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반도체,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쏠림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소수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아, 지수가 앞으로 밀리겠구나. 이 주도주가 끝나면 다음에 랠리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반도체 관련주의 랠리가 끝이 나게 되면 그 다음 종목들의 흐름들, 그 다음 섹터의 흐름들을 추적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투자 나침반 통해서 여러 말씀드렸듯이 다음에는 지금 현재 뭐 관세에 실무 협의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고 또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화장품이라든가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다소 좀 주춤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지수가 주춤하더라도 이런 일정과 맞물리는 색다른 또 다른 모멘텀이 발동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수급을 좀 더 추적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삼성전자가 오늘 대체거래소에서 구만전자의 흐름도 한번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벤트 자체는 너무 좋죠.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 투자하면서 10기가와트의 데이터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7이 수요가 너무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호재성 이야기 반영되면서 AI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이 너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IB들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 전망들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끌어올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럼 여기에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업황, 랠리를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재료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그리고 10월 달에 발표될 9월에 우리 한국 반도체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보시게 된다라 그러면 지금 반도체주의 움직임이 단기 랠리로 그치는 게 아니고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시장의 움직임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도 AI 인프라 확대가 HBM으로, HBM이 낸드와 디램으로 또 이어지면서 이 반도체 시장 내에서도 섹터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땐 아직 반응하지 못한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 고려해 보시면 단기 랠리로 그치지 않고 추세적 상승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단기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은 좋은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좀 옥석 가리개에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보셔도 좋은 자리다 말씀드리겠고요. 지수는 단기 과열 구간에 있어서 약간의 또 피로감의 해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 수급 좋고요. AI에 관련된 모멘텀 살아있다라는 점 시장의 흐름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리뷰해드릴 종목 어제도 한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LG노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애플 주가가 이 최고치 근접하는 흐름들을 이어가면서요.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이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붙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애플에 대한 흐름들은 여러분들에게 LG노텍을 설명드릴 때에도 아이폰 17을 공개하고 나서 실망감에 주가가 빠졌을 때 그 구간을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17이 잘 될 거다라고 그냥 섣부르게 그냥 뭐 아니면 도다라는 식으로 대응해 드린 게 아니고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 갤럭시 이런 부분들은 고객의 충성도가 주가를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애플이라든가 아이폰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핸드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시계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연동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신규 출시하고 나서 실망감이 있다고 한들 그 디바이스를 쉽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는 이러한 고객 충성도가 저는 충분히 아이폰 17에 대한 흥행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그럼 아이폰 17에 대한 흥행이 예측이 된다라 그러면 수혜볼 수 있는 종목은 단연 LG노텍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LG노텍에 대한 흐름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목표가 어제 상향 잡아드렸던 22만 원 선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볼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 종목은요, 에이직랜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관련주도 반도체 시장 내에서 섹터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게 잡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실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에이징랜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에이징랜드는요, 고객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하는 국내 대표 디자인하우스 기업입니다. 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유일한 협력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회복세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 개발 매출에 머물렀던 디자인 하우스들이 본격적으로 양산 매출까지 반영되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이 이 에이징랜드의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AI NPU, 그러니까 신경망 처리 장치에 대한 국책과제 수행 기업으로도 선정됐다는 점도 이 정부의 출연금 확대, 그리고 기술력이 공인됐다는 점에서의 기대감이 에이징랜드에도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에이징랜드가 최근 경기 수원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요. 이 본사 연구소를 대규모로 확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사는 또 이 대만 현지 R&D 센터에 대한 1주년을 맞이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TSMC와의 협력 강화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는 수원시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해외에서는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의 협력 강화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 중에는 단연 에이징랜드가 추가적인 성과와 수혜가 또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해드리자면요, 에이징랜드는 뭐 이제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으로서 부각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책까지에 대한 기대감, 세 번째로는 뭐 국내 수원시와 협약 그리고 또 대만 R&D 센터에 대한 1주년 기대감까지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오늘 저녁 8시에 공개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공개방송 통해서 많은 내용도 담아가시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간 종목보다는 그죠? 갈 종목을 선점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된 내용 네이버 밴드에서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템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였습니다.